여러분, 저 강의는 길지 않습니다. 목표가 15분입니다. 15분에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고객들과 나눌 수 있는 정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요? 두려움. 사실은 두려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실제로 보면 알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무지 내지는 미지.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한국이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무서워하지 않고 있고 정말 확률이 낮은 걸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은 그렇게 선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무서워할 걸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두려움의 대상을 자꾸만 물어보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덮고 있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질문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기존에 알게 됐던 4개의 이유예요. 저 위에 있는 뒤에 번호 붙인 4개들이 다 변종입니다. 그 다음에 변종이 나왔던 게 2003년도에 사스라는 거죠. 그 다음 2012년에 나왔던 게 메르스입니다. 근데 잘 보면 COV라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자고요. RS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호흡기 증후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뭘로 오는 거예요? 호흡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중증, 심각하고 급격한이란 뜻의 위중한이란 뜻이에요. severe, acute란 뜻이고요. 여기 M이는요, 미들 이스트, 중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호흡기 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지금 나온 건 너무 급작스럽게 해서 아직 이름도 못 붙였어요.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긴 건 이제 7번째인 거예요. 진짜 무서워할 건 다음에 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두려움의 실체들. 한번 현황을 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사스인데요. 한국엔 감염자가 3명이 나왔고 1명도 안 죽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르죠? 사스 난리 났었잖아요. 한국에 1명도 사망자가 없었어요. 메르스요? 그때는 많이 죽었어요. 186명. 그리고 사망자가 38명이었어요. 전 세계 사망자 중에 90%가 한국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방역이 뚫린 거죠.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11명이 감염됐고 현재 사망자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1년에 독감으로 한국에서 평균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 독감으로 사망하면 주로 기관지 폐렴으로 죽거든요. 예, 독감은 주로 사망연이 폐에 염증이 생겨서 사망합니다. 몇 명이나 돌아가실 것 같아요? 1년에 독감으로 평균 4,000명이 돌아가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뭘 무서워해야 돼요? 독감과 폐렴, 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결핵이 2,000명이에요. 우리 결핵이 끝난 줄 알았죠? 결핵이 방명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2,000명이에요. 다 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시하라, 위생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뭘 도대체 제대로 무서워해야 될지 실체를 파악하고 실천하자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상존하는데 잠깐 넘어온 것 같고 난리 피는 거죠. 자, 한번 더 자세히 볼까요? 스페인 독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언젠 거냐면 제가 어저께 공부하면서 찾아봤어요. 1918년에요. 1918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요. 얼마가 죽었는지 아세요? 그때 1차 대전이 끝났는데 프랑스에 주둔하고 또 미국이 돌아와서 프랑스에서 옮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9월 12일 날 첫 환자가 생겼는데 한 달 만에 24,000명 미군이 죽어요. 군인이. 그리고 약 50만 명이 미국에서 죽어요.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2년 동안 5천만 명 정도가 죽어요. 대한민국 인구가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먼 얘기예요? 100년 전 얘기? 가까운 얘기 합시다. 어제자 CNN 뉴스를 가져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런 걸 달아줘야 돼요. 균형 있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요 10년 만에 최악의 독감이 들어서 사망자만 현재 8,200명이에요. 어제자 CNN 뉴스라니까요. 2020년 1월 31일 2시 25분자 뉴스예요. 미국에서 10년 만에 최악의 예상되는 독감이 유행해서 어린이 54명을 포함해서 8,2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현재
최소 14만 명이 독감으로 입원하고 있고 약 1,500만 명이 감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우리가 늘 주변에 놓고 살던 위험의 극히 일부인데 얘가 최근에 발견된 애라 난리를 핀 거지 이미 우리는 위험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짚어보자라는 거죠. 과도하게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러면 그거 박멸됐다고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발생자가 없으면 이제 종결을 선언하거든요. 그럼 종결 선언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위험의 실체를 보자라는 거죠. 자, OX 퀴즈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예방약과 치료약이 있다? 없다? 자, OX. X. 없다. 있다. 있다. 아, 소신있게 내리지 말고, 한번 우리 남자가 올려요. 좋았어. 있다. 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세모예요. 답은 세모예요. 왜냐하면, 백신을 만들 수 있어요. 예방약을. 치료약은 없지만, 치료약은 없어요. 근데 백신, 예방약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예방약을 안 만들어요. 지금 홍콩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상용화되려면 1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1년쯤 지나면 이미 얘는 우리랑 친숙한 바이러스가 되고 사람들이 적응하고 문제는 얘가 또 변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업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맞고 있다는 독감 주사는요, 아주 평균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애들에 대한 백신인데 실제로 여러 의견이 있지만 확률이 예방 효과가 10% 미만이라는 게 정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독감 백신 맞아도 답이 없다라는 거죠. 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변종을 만드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백신도 만들 수 없어요. 치료약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아무리 창궐해도 그리고 우리가 같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 면역력만 있으면 막는 거죠. 특히 평균이 어때요? 70대 이상, 사망자들의 대부분이 70대 이상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70이 됐을 때 똑같은 저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가 생길 텐데 내가 70이 됐을 때, 내가 60이 넘었을 때 똑같은 나이대에도 면역력을 잘 유지한다면 저런 것들이 여러분 저런 바이러스의 변종이 나오는 건 인류가 막을 방법이 절대 없어요. 늘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답은 뭐에 있다? 면역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면역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이 이 그림인 거죠. 집을 표현할 때 지붕이 뭔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나쁜 걸 막아주는 면역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면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운동 하나만, 나는 운동을 2시간씩 하니까 건강에 문제없어. 이분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면역은 종합적인 것들이 균형을 이뤄야 지붕이 안 무너지는 거죠. 뒤에 가서 밑에 있는 당영양소를 얘기하겠지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 자료를 찾아봤어요. 메나텍의 특허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A, B, C, D 4개 여기 보면 이렇게 뭐 A, B, C, D 4개를 먹였더니 어떻게 되더라. 근데 첫 번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노화 진행 억제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더라. 어떻게? A, B, C, D 4개를 섭취시켰더니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 골밀도가 증가하고 저 세 번째가 중요해요. 혈청 생화학적 상태가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A, B, C가 저기서는 제품명으로 안 돼 있는데요. A가 뭔지 아세요? A는 메나텍의 대표 제품인 엠브로토즈를 얘기해요. B는요, 엠브로토스 AO를 얘기하고요. C는요, 플러스를 얘기해요. D는 카탈리스트를 얘기합니다. 저 4개를 갖고 30년 전에 실험을 한 결과예요. 저 4개를 갖고. 근데 그 4개를 갖고 했더니 가장 첫 번째가 젊어진다라는 거죠. 젊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각각 따로따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저 4개가 하나에 들어있는, 저 특허 자료에 있는 4개의 주요 성분이 하나의 봉투 안에 들어가서 그거 한 봉지만 따먹으면 저 4개가 기능하는 걸 동시에 누릴 수 있는 OSP란 가장 이 뜻이 뭐예요? 옵티말, 최적의 서포트 제품, 패킷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이 OSP가 우리 면역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카탈리스트예요. 카탈리스트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면역과 관련해서 하나 짚어볼까요?
아연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 돼 있죠. 이 안에는 한 12종류의 무기질이 있거든요. 그 중에 아연을 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연은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없을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우리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예요? 굴. 예? 카사노바가 그렇게 즐거워 먹었다는 굴. 여러분, 정력이 세면 면역이 세야 안 세요? 아니, 몰라요? 안 세봤구나. 딴 거 아니겠어요? 여자는 자궁의 건강으로, 남자는 발기로, 성욕으로 건강의 상태를 측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카탈리스트에 다른 내용도 많지만 면역의 핵심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카탈리스트라는 제품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에요, 여러분. 네. 얘네가 영양이 결핍됐어요. 마이크가 영양이 결핍됐어요. 네. 여러분, 저기 나오는 영양소들을요, 식탁에서 섭취한다고 하면요, 도대체 몇 가지 반찬을 해놓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찬 2개 놓고 먹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쩔 땐 하나 놓고도 먹어요. 우리는 계란밥이라고 해서. 계란, 간장,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절대 안 미안해요. 끝나고 뉴트리벨에서 한 숟갈씩을 입에다 넣어주거든. 죄송합니다, 여보. 그리고 또 하나 유심히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비타민 A입니다. 제3세계의 아이들이, 우리는 제3세계 아이들이 여러분은 굶어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3세계 아이들이 굶어 죽진 않습니다. 밀가루, 쌀가루, 옥수수 전분 이런 건 충분히 갑니다. 걔네들이 뭘로 죽냐면 감염을 인한 합병증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배는 부르는데 그리고 칼로리는 보장이 되는데 뭔가 감염이 되면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죽어요. 그래서 걔네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되는 영양소가 비타민 A입니다. 면역의 가장 코어인 비타민 A를 공급하고 있어요. 카탈리스트가 그런 면역을 작용합니다. 두 번째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플러스에도 또 등장해요. 홍삼 농축액이에요. 홍삼의 추출액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농축이 아니라 추출인데 홍삼에서 중요한 사포닌을 추출했는데 우리 홍삼하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홍이장군 왜 먹여요? 손주 손주들 면역력 좋으라고 먹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내 파트너 한 분은요,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데도 메나텍 먹이는데 홍이장군을 맨날 바리바리 싸서 준대요. 그럼 다음날 중고나라에 올려서 팔아가지고 판돈 갖고 메나테크 또 사서 먹인대요. 예. 그냥 오면 아이고 또 중고나라 올려야 되니까 반값에 올려서. 이 아는 엄마예요. 똑똑한 엄마고. 그러니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면역력 증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각자가 잘 방어하고 건강하면 아무리 코로나균이 우리 몸 안으로 침투가 돼도 얘네가 살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세포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균들의 최종 목적지도 어딘지 아세요? 세포예요. 세포까지 못 들어가면 겉에서 빙빙 돌다가 백혈구한테 다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얘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세포 안에 있는 영양분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하게 증식을 합니다. 양을 확 늘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일시에 뚫고 나와서 혈액을 타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백혈구가 죽이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균들이 피를 타고 도니까 한꺼번에 다 죽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열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각각 잘 방어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항산화 물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게 뭐냐면 우리 차로 따지면 배기가스라는 거예요. 우리도 활동하잖아요. 활동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활성산소인데 그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해요. 세포를 자꾸만 공격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포 건강을 보호하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 산화를 막는다. 그래서 그 AO가 그런 제품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AO라는 제품 말이죠. 결국엔 세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는 기준이 있어요. 세포를 보호하는 아예 측정이 오락지수라는 건데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수배가 높아요.
똑같은 회사 다른 데서 5개, 6개 드시는 것보다 이 A요라는 제품 하나만 드시면 그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도 세포 보호란 말이 나오고요.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입니다. 처음에 봤던 저 집그림이 있잖아요. 저 집그림에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항산화제, 신선한 물, 운동, 맑은 공기, 식물 스테롤, 아미노산, 저지방, 식단, 지방산. 지금 저걸 잘 한번 훑어보세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할 때 물 많이 드세요. 골고루 영양소 섭취하세요. 운동하세요. 다 나오는 권장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당 영양소라는 받침이 있죠. 저 우리 몸에 당 영양소가 없으면 저 나머지 요소들이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아까 혈액의 상태가 좋아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글리코 영양소가 혈액에 많이 떠돌아다니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사진 볼까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진입니다.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 이렇게 부른다고 하기도 하고요. 뾰족뾰족 침같이 생겼어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긴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저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첫 번째 피를 타고 떠돕니다. 그때 글리코 영양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저 뾰족뾰족한 촉수에 글리코 영양소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쟤네의 기능을 낮춰주죠. 두 번째 세포 표면. 자, 세포 표면 볼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의 표면입니다.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아주 일관. 특히 여기 지금 폐렴 같은 기관지와 관련 있잖아요. 이렇게 촉수들이 있어요. 이 촉수가 충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안으로 침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들어가지 못하고 들러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서 코점막이나 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점막이 촉촉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밑으로 못 내려가요. 그걸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물질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침이란 형태로 끄집어 올려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습하지 않고 바짝 말라 있으면 안으로 쑥쑥쑥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딱 붙들고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뭐가 한다? 글리코 영양소가 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엘리베이터 타는데 어떤 아저씨가 마스크 안 썼다고 막 난리 피길래 그냥 씩 웃고 말았어요. 이미 우리는 4,000명씩 죽는 독감이 1년에 퍼져 있는데 아직 죽은 환자도 안 나는데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지의 두려움인 거죠. 글리코 영양소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게 강의하면서 침 튀겨도 걱정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유희성은 글리코를 많이 먹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걱정, 두려워 말라. 어? 과거 자료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얘기를 증명한 자료가 많은데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한번 볼까요? 실제로 9.11 테러가 났을 때 미국이 가장 걱정했던 건 생화학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모여서 국민들이 불안할까 봐. 사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장 화나는 건 뭐냐면 언론이 됐든 정치가 됐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마어마한 폐렴, 결핵으로 1년에 4,000명씩 죽어 다 빠지는데 아직 죽은 사람도 없는 이거 갖고 언론이 막 위기를 조장하고 마스크 동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비밀 청문회를 한 거예요.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청문회에서. 병리학에서 다루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류의 원생동물로 분류된 감염원을 차단하고 소멸시키는데 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 저비용으로 급성 및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당 영양소의 활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특이한 전염성 및 악성 전염물질에 노출된 경우 당 영양소의 충분한 공급으로 면역 기능의 향상과 방어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당 영양소를 활용하여 탄저병균과 숙주세포의 세포막, 아까 얘기했던 세포막 공격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저균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게임도 안 되는 균이에요. 우리는 저렇게 이미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에 대해서 당 영양소가 효과적인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걸 내 생각과 접목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당영양소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죠. 여러분 5분 시간 좀 더 주셨으니까 아이고 더 주는데 다 썼네. 예. 자, 그래서 좀 돌아가 볼 거예요. 2015년 6월 16일에 메르스가 한참 퍼질 때 세계일보에서 우리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를 기사로 정확히 실어준 거죠. 그 기자는 정확히 공부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볼 수 있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못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즈, 그것을 캡슐로 만들어서 물에 타지 않는 물에 타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캡슐로 만들어서 OSP라는데 다 같이 담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면역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메나테크는 판매된 제품의 일정 부분들을 제3세계 아이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메나테크 초창기에는요, 돈으로 공급했었어요. 불가리아인가? 그 제3세계 어디 고아원에 돈으로 공급했는데 1년에 한 번씩 방문해 보면 아이들이 반쯤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굶어 죽은 애들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감기나 뭐 이렇게 간단한 상처 같은 게 나면 아물지 않고 회복이 안 돼서 다 죽어버린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우리 아까 쭉 설명한 메나텍의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소들이 혼합되어 있는 파이토 브랜드라는 걸 아이 하나당 한 통씩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통사고 나서 사망한 아이 2명 빼놓고는요,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전원이 다 살아 있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요, 이 각각의 제품을 따로따로 사면 27만 9천 원인데 이걸 하나에, 참 이런 회사 드뭅니다. 보통은 회사가요, 제품을 분리해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카탈리스트 안에 있으면 미네랄 따로, 비타민 따로 이렇게 계속 분리해서 가짓수를 늘리는데 이 회사는 반대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드실 때보다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1년에 월에 한 통 정도, 약 24만 원, 월에 한 통 정도를 꾸준히 여러분들이 섭취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면역력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 그리고 그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 마스크 장사는 논할지 모르겠지만 여행업계는 무너지죠. 사실은 막연한 그 두려움이 우리 사회 전체 경제를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주변에 늘 상종하는 독감으로 죽는 4,000명의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보고요, 나는 거기에는 안 들어가야지. 여러분, 2명, 3명 죽는 거기에 안 들어가야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럼 확률이 희박합니다. 하지만 1년에 4,000명씩 돌아가시는 독감에는 거기는 안 들어가야지가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메나테크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